오늘은 넷플릭스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OTT 기업이고 앞서서도 봤듯이 18일 날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해요. 근데 울프 리서치의 피터 스피너 요 애널리스트가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2024, 2025년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요거는 사실상 매수 의견인데 이걸 업종 수익률 중립으로 낮추면서 더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의미가 없다. 좀 놀랍죠? 지금 울프 리서치가 그동안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냈었나 봤더니 7월 20일 날 목표 주가를 48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갑자기 요 500달러 목표가를 그냥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8월 24일 날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오펜하이머는 넷플릭스가 명확한 성장 경로에 있다. 두 자릿수대 성장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그냥 목표 주가 515달러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랬던 오펜하이머도 9월 22일 날 목표 주가를 515에서 470달러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다가 7월, 8월에 9월부터 뭔가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도 목표 주가를 낮췄고 오펜하이머뿐만 아니라 확실히 9월부터 월가에서 목표가를 낮추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울프 리서치가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냥 목표가를 철회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넷플릭스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죠. 190여 개 기업의 국가에서 3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만 2억 3,800만 명에 달하고 있죠. 18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출 성장률은 회사 측 가이던스로 약 7.5%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작년 2분기 8.6% 이후에 최대의 성장률이 될 겁니다. 이거는 회사 측의 가이던스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지금 전망치가 22.2%입니다. 영업이익률 계속 안 좋다가 1분기 때 21% 기록했고요. 2분기 때 22.4 기록했고 3분기 때도 22.2 예상된다고 했는데 제가 괄호치고 2023년 연간 영업이익률 18에서 20%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도 회사 측에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1분기에 21, 2분기에 22, 3분기에 22인데 갑자기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18에서 20? 뭔가 좀 싸하죠. 요거에 대한 멘트도 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영상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1년 5월에는 이쪽 스트리밍 맨 위에 하늘색 요 스트리밍 비중이 26,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 TV 하루 동안 TV에 앉아서 봤을 때 각각의 그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게 그 표인데 2021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은 요 브로드캐스트 이게 그냥 일반 TV 이게 25%였고 케이블이 중간에 있는 가장 많은 39% 그리고 맨 위에 파랑색 그게 이게 이제 OTT 스트리밍인데 요게 26%였는데 요게 2년 후에 2023년 6월 봤더니 이제는 스트리밍이 37.7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이 39에서 30.6으로 확 쪼그라들었고 일반 TV, 브로드캐스트도 25에서 20.8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형 TV, 전통적 TV가 원래 2년 전만 하더라도 64%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게 지금은 51%로 쪼그라들고 대신에 그게 스트리밍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기존 전통 TV에서 계속 스트리밍으로 계속 넘어올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이런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만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이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확실히 심화되고 있는 거는 보여요. 그죠? 그리고 2021년만 해도 넷플릭스가
뭐 미수한 차이지만 이 유튜브보다 우세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밀렸습니다. 6월에 넷플릭스 위에 유튜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요런 경쟁 상황들 좀 볼 수 있는 거 요게 좀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스트리밍 쪽은 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좀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는 뭐 요 정도 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제가 애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피터 스피노. 네, 피터 스피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동인 두 가지. 그게 가격 인상과 계정 공유 단속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 애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그냥 과제, 목표에 대해서 글로벌 프리미엄 비디오 시장에서의 매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거. 이러한 과제가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광고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맞죠? 그래서 광고 요금제 도입했고 그 시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게 지금 넷플릭스의 과제, 주요 과제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제 속에서 그 과정을 달성하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뭔가 약간 넌센스이긴 한데 그를 위한 어떤 전략과 이게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 2025년 성장률 전망이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넷플릭스가 7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장 낮은 등급의 광고 없는 요금제, 그러니까 광고 안 보는 그냥 기본 요금제, 이게 9.99달러였잖아요, 월에. 이걸 폐지를 했다면 맞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안 해가지고 피디님 넷플릭스 해요?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존 가입자라서 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7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요 9.99달러짜리 요금제에 가입을 못 한대요. 대신에 니네 정말 싼 걸 원하면 광고 요금제에 가입해. 그거 6.99달러야. 이거. 그래서 광고 요금제 싫으면 표준 요금제. 요거부터는 이제 15.49달러로 넘어가거든요. 또한 프리미엄 요금제 19.99달러. 이제 기본 요금제 9.99달러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 요금 보거나 아니면 기본 요금 이상인 표준 요금제나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마 아직까지 전 세계는 아니고 뭐 미국일 수도 있고 그죠? 일단 이 애널은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입자 확대에 있어서 이게 역풍이 될 거야. 이거 기본 요금제 없앤 거 요거 타격 입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요 광고 요금제 요것도 생각보다 가입 속도가 이제는 저조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헐리우드 배업 파업이 종료하면은 요 광고 없는 요금제 가격 인상을 또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봤을 때 뭔가 이제 가입자 확대에 발목을 잡을 이슈들이 너무 많아. 광고 없는 요금제 가격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일 싼 요금제는 폐지시켜 버렸고 그러면 싼 거 원하면 광고 있는 거 봐인데 요건 생각보다 지금 가입자 속도가 좀 저조하고 요걸 봤을 때 조금 성장세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계정 공유 이제 단속하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게 강력한 초기 효과를 봤는데 이게 결국은 향후 성장을 또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요 계정 공유를 유료화한 게 거의 이제 순풍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이걸로 인한 신규 가입자 수가 뭐 589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근데 앞으로 요 계정 공유와 관련해서 요 유료 경우와 관련해서 2024년에 새로운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2분기 가입자 수가 이미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향후 성장 기대감을 낮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높게 가격을 책정할 그 2024년 그 언제쯤인데 그때부터는 요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요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앞으로 이 성장에 조금 안 될 것만 같은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만 같은 그런 이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목표가를 철회한 이유일 거예요. 자,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적정성,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마진 확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이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어디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열린 이런 그런 갑자기 제가 요즘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하여튼 무슨 이런 행사를 했을 거예요. 이벤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도 이야기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을 텐데, 거기에서 회사가 원래는 매년 3%포인트씩 마진 성장에 대한 그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요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좀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거기에서 이제 18에서 20%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진이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나 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여기에 ARM, 요게 이제 회원당 평균 매출인데 요것도 둔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넷플릭스에 투자했을 때 생각되는 그 위험과 기대 이익, 그 가운데 지금 이게 그냥 딱 보상, 이게 그냥 균형 상태야. 여기서 사실은 기대 이익이 더 커야지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건데 그냥 지금이 딱 그 정도야. 그래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춘 거죠.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S&P 500 대비 50에서 70%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PER로는 50%의 프리미엄, EV/EBITDA 기준으로는 70%의 프리미엄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다면 이게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철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넷플릭스 상황이 어땠나 좀 보자면, 작년에 주가 51% 급락을 했었고, 근데 올 들어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상반기, 그래서 7월 요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한 65% 반등을 했던 게 지금 또 많이 좀 뒤춤뒤춤하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상승률이 2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성장 모멘텀 둔화 얘기가 나오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넷플릭스는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요 투자 보고서가 그래서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떤가 봤더니, 월가에서도 48명 중에 24명만 매수 의견입니다. 50% 비중이고요. 다만 컨센서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중 확대기는 한데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면 앞으로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번 18일 날 3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봐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50.9달러로 현재 주가보다는 한 27% 높아요. 추가 상승 여력은 27% 있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여기에서도 좀 여지가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넷플릭스가 정말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잡고 좀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